품격 뉴스 코너입니다. 이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귀한 브리핑인데요. 박가영 아나운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오늘도 예. 고급진 뉴스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급지고 네. 고품격, 네, 우아하게 예. 고퀄리티 뉴스로 퀄리티가 높은진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예, 아주 예, 높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저희가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님 모시고 한번 뉴스를 좀 오늘 살펴볼 텐데 네. 첫 번째 소식은 근데 너무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거 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도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전국 네. 곳곳에서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많이 걱정되실 거고, 저도 가족들이 천안에 있거든요. 천안에 있으시군요. 예, 그래서 충남 지역에도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도 안부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틀째 이어진 집중호우가 충남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지금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틀간 5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충남 서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도로와 집, 차량까지 물에 잠기면서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예. 60대 남성이 물에 잠긴 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80대 남성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진에서도 물에 잠긴 주택 지하실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또 발견되기도 했고요. 경기 오산에서도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되면서 그 밑을 지나던 차량을 덮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역시나 사망사고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막 옹벽이 무너지고 한다는 게 사실은 네. 원래 좀 예방적 차원에서 잘 평소에 해놨었으면 이런 사고가 잘 없었을 텐데 맞습니다. 참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정말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관계 당국에서는 더 긴장해서 안전 대비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네. 또 지방에 계신 분들 또 부모님들께도 한번 안부 전화 한번 꼭 드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비가 또 많이 내리고 있는데 오늘도 좀 폭우가 쏟아질 예정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연달아서 비가 내리면 아무래도 지반이 더 약해지다 보니까 주의가 그렇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전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고요. 예.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특히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토요일인 19일까지 많게는 400mm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미리미리 좀 대책 세우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비가 계속 좀 이어지니까요. 조금 더 유념해 주시면, 안전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더 맞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러한 기록적 폭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개최 예정이었던 간담회를 취소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원래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으로 향해서 이제 시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 전국적인 폭우로 취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신 이제 해당 시간에 호우 피해 현황을 대통령이 살펴볼 예정이고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대응을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거든요. 지금 화면 또 딱 맞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국적인 폭우 상황에 대한 이제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돼선 안 된다. 그래서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라면서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말 지키는 국가의 책무, 맞아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또 이런 말씀을 사회적 참사를 당하신 그 유가족분들과도 또 이렇게 모임을 통해 가지고도 한번 밝히셨던 내용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 공무원들은 또 잘 좀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피의자. 야, 근데 오늘 또 구속조부심 앞두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또 재판에 안 나갔어요. 이것도 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일단은 어제 재판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씨가 어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재구속 직후에 원래 첫 재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제 안 나왔는데 두 차례 연속으로 그냥 재판을 보이콧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완전 막무가내입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이번엔 심지어 사유서도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부가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인가라고 오, 물었다고 하고요.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재판장이 성대모사. 재판장님 이제 만나본 적은 예, 없지만 만나본 제가 적 없어. 비슷하진 않아요. 근데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질문이 나왔고요. 여기서 나왔던데 예예. 핑계를 막 댑니다. 어떻게 이제 되죠?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복용을 하는데 아.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됐다. 그래서 어지럼증으로 구치소내 접견실까지 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든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예. 이렇게 힘들면 저는 그냥 안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접견실에서 산다는 얘기가 지금 야, 들리고 있거든요. 접견실까지는 또 올라간다. 그러니까요. 힘들어도 간다.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지럼증이 좀 있다라고 호소를 하는데 이거 뭐 술을 안 먹어서 생기는 어지럼증입니까? 뭡니까? 금단 증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 증상, 금단 예, 증상으로. 막 손 떨리고 어지럽고 이거 금단 증상이거든요. 한 일주일째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예, 금단 증상. 네. 예,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건강해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런가요? 건강해질 겁니다. 근데 워낙 이제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워낙 전에 많이 예, 먹어가지고요. 이게 잘 극복이 될까 싶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다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잘 극복하시길 네. 바라고요. 아니 계단도 못 오를 정도로 몸이 안 좋다면서 또 모든 절차는 거부하고 있는데 네. 오늘 예정된 구속적부심 심사에 직접 윤석열 피의자가 출석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씨가 거짓말인 줄은 알고 있었는데 예. 이 정말 거짓말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윤석열 씨가 이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 신문이 오늘 오전에 이제 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직접 출석할 예정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소환 조사 지금 재판까지 아프다고 거부하면서 구속적부심은 직접 받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야, 말이 안 되죠. 말이 네. 앞뒤가 안 맞네요. 그쵸? 근데 이유를 들어보자면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호소를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판부한테 예. 가서 나 힘들어요, 아파 이렇게 징징대겠다 야, 이런 말이라고 징징대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정말 아파서 수사도 못 받고 재판도 못 받겠다라고 하면은 구치소 안에 누워 있어야 정상인데. 그쵸? 근데 또 나의 아픔을 징징대기 위해서 오늘은 또 나가겠다. 그 말이 안 되죠, 사실. 계단을 오르겠다. 네, 계단만 오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걸어야 되는데요. 예, 이거 네. 굉장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구치소 안에도 또 의무과장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엄밀하게 진단해서 저는 수강 가능하고 이건 뭐 징징댄다고 봐줄 수 있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참고로 구속적부심 평균 인용률이 7.8% 됩니다. 7.8%. 예, 그러니까 굉장히 낮죠. 네, 근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피의자가 이렇게 또 법정에서 정치 투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을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이 구속적부심 결정은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네, 재판부에서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예. 나올 일은 뭐 감히 제가 예상을 하자면 나올 일이 있겠습니까? 못 나옵니다. 예, 그쵸. 그리고 정말 제2, 제3의 직위원을 혹시 기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럼요. 기존의 직위원 재판장도 그런 정말 그 따위의 재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또 주제를 바꿔서 내란 특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요?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전 장관이 지금 계엄 당시에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본격 수사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어제 오전 9시부터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전 장관의 주거지 그리고 행정안전부,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이 전 장관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서 사실관계를 예.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타자는 충암고 후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예. 딱 기다리세요. 그 다음 대상이고요. 무인기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 그것도 굉장히 들키게. 네. 도발을 위해서 보냈다. 예. 엔진 소리 크게 틀고 무인기를. 막 뭐 보냈다. 달고 막. 뭐 예. 달고 예. 아주 잘 보이게. 그러니까요. 보냈는데 합참은요 여전히 지금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좀 보이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해서 특검 수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군이 계속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기자 질문이 이 자리에서 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이 그렇지 않다. 김정은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좀 사실관계를 정황들을 파악을 해보면 예.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이제 합참이 어떤 식으로도 관여한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 뭐 김정은이 증명하는 걸 대신해준다, 뭐 이런 발언들은 그냥 이제 계엄 상황에서 합참의 책임을 좀 회피하려는 태도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고 한편 어제 특검은 이제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과 이승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소환까지 했다는 네. 말씀도 전해드리면서 댓글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소소님. 가영 장군님 보고 싶었어요. 가영 장군이요? 예, 장군님으로 지금 표현하셨습니다. 아, 예. 굉장히 좋아하시고 가영 네. 장군님 좋네요. 보고 싶었다고.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월수금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님과 함께 하고요. 네. 진숙킴님께서는 아침엔 박가영이라고 해주셨고 네. 노변일초님 박가영님 예뻐요라고도 칭찬 댓글이 막 릴레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소개해드릴까요? 네. 클로이님께서는요 박가영님 발음도 좋으시고 밝은 목소리에 잠이 깨네요. 계속 나와주세요. 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예. 최영진 아나운서가 굉장히 너무 진행자가 편파 진행 아니냐. 근데 댓글이 올라오는 걸 저는 소개만 할 뿐이라서 많이 다르네요. 어제도 뭐 일부 뭐 멋있다는 댓글이 있었나? 네, 뭐 있었던 것 같긴 해요. 한두 개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오늘은 쏟아지고 있다. 예, 그 부분은 명확한 차이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근데 이런 와중에 네. 김용현 현 국방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네네. 전 장관이 네. 재판부가 사건에서 손을 떼라면서 아주 강력 반발을 했어요. 네, 이게 진짜 우스웠습니다. 아, 우습다. 이럴 수 있나, 변호인단이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소개를 예. 드리자면, 이제 내란 특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어제 열렸는데요. 예. 이게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막 억지 주장, 막 반발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게 20여 분 만에 결국에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파행이 됐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먼저 재판부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호인단이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재판부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피고인이 불법 구금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 중이다. 그리고 뭐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했으니 이제 재판부에서 스스로 피고인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해달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거 말 안 되는 거 맞는 거죠? 아니 말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미친 건가요? 아니 미친 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미쳤다는 것도 이거는 표현이 안 돼요. 그냥 정말 전 뚜껑 열립니다. 아니 솔직한 얘기로 윤석열 그 부류들 하수인들은 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만 모이냐. 그러니까 김용현과 윤석열 그리고 그 변호인단도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똑같냐. 그래서 저는 우리 가영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진짜 이렇게 거의 미친 주장, 말도 안 되는 주장 이런 사람들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변호인 배지를 뺏어 가능하지 않지만 변호인 자격도 이거 진짜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이것도 다 징계 넣어가지고 오. 정말 이거 변호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사실상 예. 나라를 혼란케 만드는 저는 이거 매우 심각한 행동으로 봅니다. 이게 사실 아나운서도 이제 다른 아나운서들이 네. 괜히 아나운서 욕먹이면 열받거든요. 열받죠. 그래서 앵커님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아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 광경을 지켜보시는 국민들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저는 정말 합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에 저는 초강력 버전으로 가야 된다. 네. 강하게 가야 된다. 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변호인단이 진짜 미친 게 재판장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금 재판 받아야 되냐 이 마스크까지 지금 공격을 했더라고요. 시비를 걸고 이게 말이 되는지 진짜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초강력 대응을 주문하면서 내란 특검까지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네. 다음은 이제 김건희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김건희 특검팀 민중기 특검은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도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윤석열 씨가 원하는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통일교 신도를 동원했다. 이걸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게 문자 메시지가 좀 확보가 되면서 수사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에서 2022년 11월부터 넉 달 동안 이제 통일교회 전 세계본부장과 이제 전성배 씨, 건진법사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특검팀으로 이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이제 통일교회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동원해야 할 당원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네. 야. 필요한지 말을 하면은 내가 당원을 동원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문자를 보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 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 권성동 쌍번에 거죠. 하나 권성동. 예. 야 저기 나오는 권성동. 저기 지금 화면에 지금 딱 맞춰서 저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권성동. 네, 아 얼굴 보기 싫으네요. 예, 아 그런데 지금 통일교 관계자와의 이런 여러 가지 문자까지 나왔다. 맞습니다. 이 말씀 전해주셨어요. 예. 이렇게, 그리고 예. 이게 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문자 메시지가 오간 시기가 이제 청탁을 위한 김건희 씨 선물용으로 금품이 오갔던 시기 있잖아요. 예. 뭐 샤넬 가방 2개랑 목걸이 막 다이아 목걸이 6천만 원. 이 시기랑 거의 겹칩니다. 또 겹쳐요. 예. 야. 그래서 더더욱 여러 가지 정황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거의 뭐 꼼짝마 수준으로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당법 위반 이 부분을 아마 특검팀이 수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또 김건희 측에 인사청탁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런 사실도 확인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사흘 전에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전 씨와 처담 휴대전화 2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어허. 근데 이 휴대전화가 더 의미가 있었던 게 원래 이제 전 씨가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씨가 변호인한테 맡겨뒀던 휴대전화라서 아, 뭔가 깨림직한 게 있으니까 맡겼겠죠? 이런 예.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방선거 공천 청탁 외에 뭐 검찰, 경찰, 은행, 대기업, 정부기관 인사와 관련된 청탁 문자 메시지가 다수 있는 야.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특검팀이 특히 주목한 문자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려볼까요? 네, 소개해 주시죠. 이제 사업가 A 씨와 전 씨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인데 A 씨가 이제 윤석열 씨가 당시에 취임했을 때 그 즈음에서 전 씨에게 강석훈 전 새누리당 그땐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네. 국회의원을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에 임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문자를 정말 수차례 보냈습니다. 다양한 내용으로 보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 씨가 아 강석훈 교수가 실력도 있고 충성심도 있어서 경제수석으로 쓰면 좋을 거야. 야. 이걸 왜 자기가 판단하죠? 자기가 대통령 놀이를 했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여사에게 보내 추천하라고 했어요. 별도의 인사검증팀에도 보낼게요. 뭐 이런 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인데 뭐 네. 근데 김건희 이슈는요 하나하나 매 사안이 정말 그 정권이 네. 흔들릴 법한 네, 그 그러니까요.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짓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네, 때는. 네. 아,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야. 이게 약간 일상이 돼가고 있는 그러니까 아니 느낌이랄까? 특검이 이거 정리하는 것도 이 네. 제한된 인력과 제한된 시간으로 참 이게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데 음. 더 엄정하게 뿌리를 뽑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대미 특사단이 발표가 됐는데요. 특사단의 일원으로 거론됐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특사단장, 미국 특사단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제 대미 특사단 단장으로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임명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와 함께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그리고 김우영 의원도 함께 특사단으로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제 원래 내정됐다라고 거론됐던 인물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김종인 그리고 단원으로는 이현주, 김우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2명 빼고는 좀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아하. 아, 1명 빼고는 예. 2명이 바뀌었다. 그렇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앞서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불러서 1시간 반 동안 오찬을 했대요. 어제 오찬 내용은 또 어떤 게 오고 갔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우상호 수석의 브리핑 내용이고요. 예.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하면서 이 오찬 대화가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무난하게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치하를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양극화 그리고 예. 저출생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서 친중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유념하고 잘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식의 조언도 했다고 조언도 하네요. 드렸고요. 네. 자, 우리 KT님께서는 가영 아나운서 떠오르는 시사 여신 이렇게 아이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여신이 너무 많아서 거의 가득 찼습니다. 여신으로 터져 지금 나오는데. 여신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 터져 나오는 한 예. 명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원투세스님은 박가영 보고 구독 눌렀습니다. 박사련님께서는요. 네. 박가영 아나운서가
권민정 아나운서보다 낫네요. 아이고, 아유,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 이런 댓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주제가 이제는 또 국민의힘을 한번 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혁신위원회 출범 이후에 매일매일 진흙탕을 걷고 있는데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는 당 지도부로부터 다구리를 당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제 보고 확신했습니다. 어떤 확신이죠? 첫째, 둘째, 하면서 기억나시죠? 아니, 손가락 두 번째 조심하셔야 돼요. 손가락입니다. 예. 요거 할 때 요게 야. 굉장히 의도적이었다. 야. 확실하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하지 않아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데 그쵸. 그분은 갑자기 돌리셨죠. 거꾸로 하다 보니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할 네. 수가 없는. 갑자기 돌리셨죠. 야. 예. 근데 이분이 어제는 회의를 갔다 오더니 나 다 땡땡 당했어. 네, 맞습니다. 몰매 맞았어.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심지어 이제 우리 신인규 앵커마저 세 글자를 제대로 발음하기 힘든. 쓰기가 좀 힘들어요. 네, 예. 맞습니다. 어제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막 궁금하니까 질문을 예. 했잖아요. 그래서 뭐 반발은 없었냐, 혁신안 괜찮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다 땡땡? 이렇게. 진짜 이런 표현은 진짜 잘 안 쓰는데 말이죠. 네. 참 심각합니다. 전 심지어 예. 무슨 뜻인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명이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하는 속어다. 속어. 예. 그러니까 비속어죠, 비속어.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또 품격 있게 간다고 아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품격만 뺐으면 우리가 이거 얘기할 수 있는데 네. 품격 있게 하려니까 힘드네요. 맞습니다. 아까 6시 즈음에서는 막 시원하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또 시원했죠. 고품격 브리핑이다 예, 보니까.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님과는 예. 고품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윤희숙 위원장의 발언이 좀 셌잖아요. 그쵸.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뭐 뚜껑이 많이 열렸습니까? 예, 다 땡땡을 예. 정말 한 것 같습니다. 했어요? 좀 찔려서 아마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반발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좀 전해드리자면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 표현에 대해서 너무 과하지 않냐. 그리고 사실 인사청문회 시즌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슈퍼위크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인사청문회보다 워낙 이 다땡땡과 이 너무 갈등과 컸어. 예. 다툼에 계속해서 집중되는 게 좀 문제다. 이건 좀 예. 공감이 되긴 하네요. 공감되는 멘트도 일부 있었다. 네, 맞습니다. 야, 아니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뭐 다땡땡 이 몰매 맞았다도 너무 충격이지만 이 비속어도 충격이지만 네. 또 전한길이라는 자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는 사실이 어제 또 밝혀졌어요. 이거 진짜 충격적이죠. 저는 네. 이후에 이제 국힘의 대응이 더더욱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전해드리자면 예. 이제 전한길 씨 본인이 나는 이미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라는 사실이 밝혔고요. 네. 그리고 최소 수만 명과 함께 자신이 가입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중에 한 10만 명 정도가 국민의힘 당원이다라면서 네. 이걸 왜 얘기했겠습니까? 이제 오는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뜻을 시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한길 한번 저희가 지켜볼 텐데 근데 아마 한 길이 아니라 아마 여러 길로 갈라질 것 같아요 당이. 네. 네, 맞습니다. 예, 이쯤 되면 전환길. 찢어져야 되죠. 찢어져야죠. 예.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뭐 연인으로 쳐도 더 이상 교제 못하죠. 이 정도 아유, 되면. 진작에 헤어졌어야 되는데 이제 미련이 남아서 질질 끌고 계신 건지. 그 미련 그거 못 씁니다. 시간 지나면 다 의미 없습니다. 다 후회합니다. 예, 나중에. 맞습니다. 예, 예. 빨리 미련 버리시고요. 예, 저희는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청문회 마지막 날인데 네. 이번 주에 있었던 이제 청문회 저희가 좀 빠르게 짚어볼 텐데 어제 조현 외교부 장관 청문회 있었죠?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미국이 이제 새 정부에 대해서 안도한다라는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들었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와서 관심이 쏠렸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미국이 제시한 협상 시한 그러니까 즉 2주 안에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어떤 내용 오갔습니까? 네.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신상 문제가 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제 구 후보자 배우자가 전남 무안에 논을 샀다가 매각한 부분을 이제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근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500만 원에 사서 이제 팔았을 땐 1,000만 원이면 2,500만 원 손해를 봤는데 이게 어떻게 투기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김정관 산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어땠습니까? 김정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힘
국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전원에 대해서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을 지금 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무조건 지금 국힘에서는 후보 검증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보류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야당은 뭐 의원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다라고 유감을 표시했네요. 아, 그랬군요. 네. 자, 그럼 오늘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청문회 예정되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요. 이로써 이제 청문회 슈퍼위크는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우 진짜 청문회가 많은 후보자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쉴 새 없이 이렇게 좀 빠른 호흡으로 저희가 달려왔는데 예. 그래도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신인규의 엄마 시대 엄마 브리핑과 함께 저희가 정리 다 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품격 뉴스 브리핑 박가영 아나운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